제가 저 폐기물 합성가스의 화학원료 전환 기술과 관련하여서 기수행되었던 과제와 특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기관 소개부터 해서 개발 기술의 사업화 전략까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용인에 소재를 하고 있으며 산학연 현고협력 복합체로서 설립된 민간 비영리 연구기관입니다. 주로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생산 기술, 그다음에 신소재 공정, 그다음에 산업협력센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플랜트가 있는 곳이 잘 안 보이시는데 이쪽 부분, 요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저희가 그 R&D를 수행을 한 그 실제 실증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기술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술은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지원을 받은 과제를 수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합 원천 기술 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된 과제이고요. 과제명은 고열량 폐기물 합성가스로부터 메탄올 회수 기술 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건의 특허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공정과 주요한 핵심 요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특허로 저희가 출원을 했고 등록까지 끝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고열량 폐기물 합성가스로부터 메탄올 회수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과제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가 최초에 기획이 될 때에는 사실 메탄올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한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11년도 당시에 이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큰 이슈가 되었었고요.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연료를 생산을 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가장 유력한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이제 이 가스화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 초창기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상당히 유망한 기술로서 이제 소개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폐기물 자체를 가스화했을 때 크게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발전을 하는 기술 분야가 있고 또 하나의 분야는 저희처럼 화학원료로 전환을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는 발전 쪽이 아니라 화학원료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서 폐기물을 기반으로 한 합성가스를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합성가스로부터 생산 가능한 연료나 원료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메탄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뒷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인 화학 원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탄올이 실제 폐기물 합성가스로부터 가스화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 폐기물 합성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물질을 본다면 기본이 되는 수소하고 CO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쪽 연구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CO하고 수소를 기본으로 하는 화학 물질들은 모두 다 후단 쪽에 재합성 공정을 연계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물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술은 그 앞쪽에 폐기물 합성가스를 생산을 하고 정제를 하고 분리를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통합 연계 공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탄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포커싱을 했던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연료 전지라든가 화학물질 합성을 한다거나 초산을 만드는데 원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용재 물질도 될 수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메탄올 자체를 지금 그 항공유나 이렇게 자동차 연료와 혼합을 해갖고 실제로 사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탄올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로 일단은 좀 정보 R&D 진행이다 보니까 좀 국한시켰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메탄올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학원료에 대한 합성까지도 뭐 촉매 공정을 활용한다라면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가 14년도에 본 과제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화학원료를 재합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보이시는 것이 대표 저희 그 개통도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 관점에서 제일 앞쪽에 있는 폐기물 가스화 기술이 있고요. 화학원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한 발전을 하기 위한 폐기물 가스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화학원료를 만드는 때에 사용하는 정제 기술만큼 고효율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폐기물 합성가스로부터 이러한 화학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제 공정 자체도 상당히 고효율의 정제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제 시스템을 거치게 되면 지금 오늘 말씀드릴 공정은 이제 아래 공정입니다. 합성가스를 개질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탄올로 전환을 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술 외로 실제로 이렇게 CO하고 수소를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CO나 수소를 회수하는 공정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완료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3건의 특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폐기물 합성가스 전환 시스템 특허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제를 수행을 하는 기본적인 공정에 대한 특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합성가스로부터 메탄올을 전환을 하는 공정인데요. 일반적으로 폐기물 가스화 시스템은 말씀드린 것처럼 CO하고 수소가 주성분이 합성가스를 생산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허에서는 저희가 폐기물 합성가스 전환 시스템 공정을 폐기물 공급 부분과 가스화 부분과 정제 부분 그리고 개질 부분과 합성가스 전환 부분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실시 예로서 저희가 메탄올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특정해가지고 특허 안에 지금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탄올 전환 공정을 보시면은 CO하고 수소가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게 이 조성비가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건의 특허는 이 메탄올 전환을 하기 위한 CO와 수소의 조성비를 제어하는 부분들로서 또 이제 저희가 등록된 특허가 되겠습니다. 본 특허에 또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런 개질 반응에 열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또 조금 포함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은 일단 실시 예로서 그 3가지 그 개질 반응 쪽에 어떻게 열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타낸 겁니다. 먼저 이제 합성가스에 포함되어져 있는 열로부터 회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폐기물 가스화로, 이 가스화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이제 폐열을 회수해 갖고 저희가 촉매공정 쪽으로 열을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3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합쳐가지고 복합공정으로 이렇게 그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부분을 일단 특허로 저희가 그 제시를 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 명은 똑같은데요. 2번째 특허는 이제 폐기물 합성가스의 CO하고 수소의 조성비를 제어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가스화를 통해서 나온 합성가스는 CO하고 수소의 비가 CO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메탄올 같은 경우는 CO하고 수소의 비가 2가 됐을 때에 메탄올로 전환되는 효율이라든가 순도 이런 부분들이 제일 효율적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 제어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유량 제어를 통해 갖고 저희가 이 조성을 제어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특허의 내용은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조성비 제어기를 통해 가지고서 유량을 제어하는 부분이고요. 2번째는 이 조성비 제어기 외에 유량 제어기를 둬 가지고 다단 제어 루프로서 제어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3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보이시는 건데 저희가 요즘에 APC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이러한 플랜트 쪽에 공정 제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APC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좀 제어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굳이 뭐 폐기물 합성가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CO하고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합성을 할 수 있는 화학 원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 조성비를 제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화학 원료라도 이제 가능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성가스 전환 시스템의 방법 부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화학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CO하고 조성비가 1대1에서 약 1대3 정도일 경우에 메탄올에 한해서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폐기물 합성가스의 조성비는 1대 한 0.5에서 1 정도의 범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메탄올로 전환하기 위해서 CO하고 수소의 비를 거꾸로 수소의 조성비가 조금 더 높도록 만들기 위한 공정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수성가스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CO하고 수소의 비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촉매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특허에서는 일단 요 반응열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성을 제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특허 명세서를 좀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특허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 특허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공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성비 제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개질 과정에서의 마찬가지로 조성 제어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온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특허 같은 경우는 전체 연계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폐기물 합성가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조성의 헌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공정으로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함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이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합성가스의 CO, 수소, 메탄, CO2 등등 주요 성분들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폐기물 합성가스로부터 메탄올 등과 같은 화학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조성 조건은 CO하고 수소의 비가 약간 55% 정도 이상인 경우면 일부 좀 옵티마이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이렇게 안정적인 합성가스 생산을 일단은 가능할 수 있을 만큼의 오퍼레이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화학원료 전환 외에 합성가스 엔진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산업부하고 환경부 과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금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특허 내용 중에 하나인 저희 폐기물 합성가스 비율 제어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소개가 안 되어져 있지만 수성전환 촉매에 대한 원천 특허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을 보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상용 촉매하고 비교했을 때도 절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저 촉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상용 공정까지 크게 지금 만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 파일럿 규모까지만 확인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저희 이제 메탄올 반응기가 되겠습니다. 메탄올 반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압 반응입니다. 고압 반응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그 온도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합성가스 챗널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그러한 것들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본 과제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해소를 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폐기물 합성가스로부터 메탄올을 생산을 해서 순수 100% 메탄올하고 저희가 이제 발화 테스트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순도 100% 메탄올하고 봤을 때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육안으로는 차이점을 느끼지를 못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파일럿 규모이긴 하지만 실제 한 뭐 93% 정도의 일단 메탄올을 그 순도를 가진 메탄올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국내에서는 지금 아마 저희 뭐 연구용이긴 하지만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요 CTOE급까지 그 기본 설계까지를 저희가 끝냈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시는 것이 일반적인 폐기물 가스화 시스템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학원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정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탄올 전환을 하기 위한 요 생산 비율을 제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반적인 상용 공정 같은 경우는 그 공정의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부분들 이렇게 다단 반응기를 둡니다. 지금 메탄올 같은 경우도 국내 전량 100%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원천 라이센스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들이 3단, 4단, 5단 이렇게 다단 반응을 통해 가지고서 메탄올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제한된 예산 때문에 다단으로는 못했지만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 3단에서 5단 정도까지 가게 되면 실제 그 뭐 현재 나와 있는 상용 정도의 기술과도 조금 뭐 경쟁을 할 수 있을 거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기술의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제가 14년도에 종료가 됐고요. 실증을 가는 부분들이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좀 이렇게 시도는 하고 있는데 대외적인 뭐 여건상 조금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기술은 기술 패키지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요 1단계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은 현재 지금 완료가 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과제 끝나는 시점에서 일부 메탄올 전환하는 부분들은 기술 이전을 일부 또 한 실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로 상용을 가기 위해서는 실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기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후에 이런 실증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실증 기술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요 상용 기술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들, 사업 패키지까지 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조금 갈 수 있으면 하는 게 저희 또 개인적인 바람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시장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요 그 발표 자료를 조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